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저는 새벽에 차트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했습니다. 티커 SPCX.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였습니다. 공모주 주당 135달러, 시초가 150달러, 종가 160달러 95센트, 하루 만에 19.2% 상승. 시가총액은 상장 당일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 그 순간 저는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켓랩이 마이너스 10.79% 빠지고 있었습니다. S&P 500은 0.5% 오르는 날에, 심지어 우주 섹터 최대 호재인 날에 혼자 역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오히려 공부거리가 많은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전 몇 달 동안 월가에서 유행한 말이 있었습니다. 헤일로 트레이드.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우주 섹터 전체가 함께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로켓랩은 2025년 6월 25달러에서 2026년 5월 151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약 1년 만에 503% 상승. 그런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순간 그 논리가 정확히 역전됐습니다. 기관들이 로켓랩을 산 이유는 뭐였냐면 스페이스X를 살 수 없으니 대신 산다는 거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비상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가 상장되니까 대안을 팔고 원본을 산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로켓랩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자본이 이동한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트래피스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력 우물 스페이스X가 주변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날 우주주 등락률을 보면 로켓랩은 마이너스 10.8%, 오히려 제일 덜 빠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오히려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가가 로켓랩에서 마이너스 11% 빠진 날 로켓랩의 실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26년도 1, 4분기 매출이 2억 300만 달러, 사상 최고치, 전년 대비 63.5% 성장, 백로그, 즉 이미 계약된 미래 매출은 22억 달러, 전년 대비 108% 성장, 1년 만에 정확히 2배가 되었습니다. 이 백로그가 뭐냐면 이제 수주 잔고예요.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거지만 이제 매출로 곧 일어날 그런 미래의 약속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년도 1분기, 한 분기에만 신규 발사 계약이 31건이나 체결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2025년 한 해 전체 계약 건수를 석 달 만에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나스닥 100 편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26년 6월 22일부터 로켓랩은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스닥 100에 연동된 자산 규모가 전 세계에 8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ETF, 뮤추얼 펀드, 그리고 401k 이 안에 로켓랩이 들어간다는 건 수천만 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로켓랩의 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생깁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11%였지만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6월 22일 이후에 또 구조적 매수가 시작이 됩니다. 로켓랩은 작은 로켓을 쏘는 회사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상장 당시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1,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68%는 스페이스 시스템스, 즉 부품 위성 제조 사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발사는 32%입니다. 특히 정부 방산 계약 비중을 봐야 하는데 백로그의 49%가 정부 계약입니다. 1년 전 35%에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SDA 미사일 방어 위성균 계약 8억 1,600만 달러, MACH-TB 2.0 방위부 계약 1억 9천만 달러, 정부 예산은 경기 침체와는 무관합니다. 이게 로켓랩의 숨은 방어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왜 이 멀티플을 받을까요? 로켓을 잘 만들어서? 반만 맞습니다. 25년 스페이스X의 매출 187억 달러, 그중 로켓 발사 매출은 41억 달러, 전체의 22%입니다. 나머지 78%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 구독 서비스입니다. 26년 2월 기준 가입자 1000만 명, 25년 스타링크 영업이익만 44억 달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켓은 한 번 쏘면 끝입니다. 다음 고객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런데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위성을 한번 올리면 매달 구독료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가입자가 계속 쌓일수록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스페이스X에 매출 대비 113배의 멀티플을 줬습니다. 네, 이것은 로켓 회사의 밸류는 아닌 것 같아요. 사스 플랫폼의 밸류인 거예요. 자,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투자 공부에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로켓넷이 다음 레벨로 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뉴트론입니다. 저도 로켓랩의 주주로서 뉴트론의 발사가 계속 미뤄질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속상했는데, 지금 로켓랩의 주력 일렉트론은 탑재 중량 300kg짜리의 소형 로켓입니다. 그런데 뉴트론은 13,000kg입니다. 무려 43배입니다. 뉴트론 1회 발사 예상 단가는 5천만에서 5,500만 달러, 일렉트론의 약 7배입니다. 뉴트론을 한 번 쏘면 일렉트론 7번 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도 봐야 합니다. 26년 1월 탱크 파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정도 이미 2번이나 밀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쏘질 못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첫 비행 전에 이미 5건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아르키미데스 엔진은 하루 20시간 테스트 중입니다.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 말까지 수주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날기도 전에 팔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결 과제는 수익성 전환입니다. 1, 4분기 26년도 조정 에비타 손실은 마이너스 1180만 달러, 전분기 1740만 달러에서 개선 중이긴 하나, 애널리스트들은 2027년도에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결 과제를 해결한다는 가정하에 로켓랩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시장 데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은 2030년까지 413억 달러로 성장합니다. 연간 성장률 14.6%. 여기서 로켓랩이 10%만 가져간다면 연간 4조 원 이상입니다. 예, 지금의 7배. 그리고 숨겨진 기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펠컨 9은 2025년 165번 발사 중 외부 고객용은 43번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5%는 스페이스X 자체 스타링크였습니다. 즉 펠컨 9이 외부 시장에 집중할 여력이 줄고 있습니다. 뉴트론이 성공하면 사실 그 빈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저 장툴에게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2조 달러의 가치를 받는 건 스타링크의 반복적인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로켓랩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스페이스X의 멀티플을 로켓랩에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11% 빠진 날 로켓랩의 분기 매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백로그는 1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100에도 편입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로켓랩에서 배운 건 스토리가 바뀌는 시점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뉴트론이 성공하는 순간 로켓랩은 소형 발사 회사에서 중형 발사 시장의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 순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690억 달러에서 1000억에서 2000억 달러까지의 리레이팅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0조에서 300조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단 이거는 모두 조건부입니다. 뉴트론이 날아야 됩니다. 탱크 파열 사고는 현실이었어요. 일정 지연도 현실이었고요. 이건 팩트예요. 우주 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의 세계입니다. 이제 우주 투자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산업의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 안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이유로 어떤 가격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투자 공부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장투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